안녕하세요. 경제 루틴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옆집 김 씨가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더니 1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네. 참, 남 일 같지 않고 가슴 철렁한 소식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주식시장이 사기를 쳐서일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 수중에 10억이 있어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무서운 비밀과 해결책을 아주 쉽게 다 풀어드릴 테니 딱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동반자, 경제 루틴님 60대, 70대 되셔서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 자금 굴려보려는데 세상이 참 마음 같지 않죠. 스마트폰으로 주식 사고 파는 건 배웠는데 정작 수익을 지키는 법은 아무도 안 알려주죠. 오늘은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지 아주 천천히 조근조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1억이라는 큰 돈을 번 그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갑자기 1억이 찍히면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를 지켜본 결과 망하는 분들의 첫 번째 증상은 자만심이 아니라 착각이었어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운 좋게 파도를 잘 탄 것뿐인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몰빵의 늪과 조급함이 만난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습관 때문입니다. 1억을 벌고 나면 사람 욕심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1억 넣어서 1억 벌었으니 2억 넣으면 2억 벌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돈은 1억뿐.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합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잡히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미수나 신용이라고 하는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독약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절대 아니죠. 파도가 있으면 골이 있는 법입니다. 내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증권사는 가차 없습니다. 반대 매매라고 들어보셨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1억 벌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되는 마법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락장에서 내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1억을 벌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해. 망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 두 번째는 공부 없는 사랑입니다. 특정 종목과 사랑에 빠져버려요.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나라에서 밀어준대. 이런 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세상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1억이 0원이 되는 건 한순간이지만 영원을 다시 1억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낼게요. 만약 주가가 50% 떨어졌다면 다시 원금이 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할까요? 50%일까요? 아닙니다. 무려 100%가 올라야 합니다. 1억이 5천만 원 됐는데 다시 1억이 되려면 수익률이 100%가 나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벌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돈을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번 돈을 다시 다 주식에 밀어넣죠. 이게 바로 알거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벌어들인 돈을 지키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분할 매도와 자산 배분에 있습니다. 1억을 벌었다면 최소한 원금 5천만 원은 빼서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옮겨둬야 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창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눈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시죠? 그게 다 내 그릇보다 큰 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그릇이 1,000만 원인데 1억을 들고 있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세요. 나는 한 종목에 내 재산의 50% 이상을 넣었다. 나는 주식하려고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다. 나는 주가가 떨어지면 밤에 잠이 안 온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지키면 1억이 아니라 10억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박 어르신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건설주로 재미를 좀 보셨거든요. 평생 모은 퇴직금 중 2천만 원 투자해서 8천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동네 경로당 가서 점심도 크게 사시고 기분이 하늘을 찌르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 8천만 원을 빼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손주 용돈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다 들고 더 위험한 테마주로 가셨어요. 옆집에서 그러는데 이 주식은 내일 상한가 간다고 하더라는 거죠. 결국 박 어르신은 1년 만에 그 8천만 원을 다 잃고 원금까지 까먹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가슴을 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어르신이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욕심의 함정에 빠진 것뿐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우리가 돈을 잃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란 게 별게 아닙니다. 내가 세운 원칙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공부에서 나옵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스스로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학교 다닐 때처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경제 뉴스를 보고 제가 올리는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신념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 시장이 지금은 힘들어도 이 회사는 튼튼하니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구나 하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락장에서 명확히 갈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포에 질려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팔아버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견뎌내어 결국 수익을 냅니다. 주식 투자는 기술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심리전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 쏘는 법만 배우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오가는 이 전쟁터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야 지금 오르는 건 내 실력이 아니다. 지금 떨어지는 건 지나가는 소나기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서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전과 철학책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주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 흥분하고 언제 절망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의 빨간 줄, 파란 줄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대신 이 기업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인지, 그리고 경영자가 정직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세요. 그런 공부가 쌓여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생깁니다. 자, 이제 중간 전환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뉴스 자막에 나오는 추천 종목만 받아 적고 계신 거나 진짜 공부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떨어졌을까? 왜 오늘 환율이 올랐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신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이 쌓여야 1억을 벌어도 알거지가 되지 않는 단단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그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여러분만의 신념이 있으셨을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투자에 접목해 보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황금 같은 조언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화려한 기법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무게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신념이 있는 투자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도 자기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1억을 벌고도 망한 사람들은 신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키웠던 거죠. 반면 공부하는 시니어는 다릅니다. 주가가 폭락해도 허허, 좋은 주식 싸게 살 기회가 왔네 하고 여유를 부립니다. 이게 바로 공부의 힘이고 신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수가 될 수 있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에 경제신문 한 편을 읽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채널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시청하세요. 단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어떤가를 항상 고민해. 그리고 소액으로라도 직접 투자해보며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세요. 돈을 잃었을 때 내가 왜 속상한지, 벌었을 때 왜 더 사고 싶은지,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마인드 컨트롤 훈련. 시니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고집입니다. 공부를 통한 신념과 아무 근거 없는 고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신념은 시장의 흐름을 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이지만 고집은 눈을 가리고 절벽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는 인정할 줄 아는 용기, 그것도 공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은 놓쳤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 1억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매매 기법이 아니라 매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배당을 주는 우량주에만 투자하겠다. 나는 한 종목에 내 자산의 10% 이상은 넣지 않겠다. 이런 사소한 원칙들이 모여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방패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후반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투자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판 주식이 오르거나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질 때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뇌동매매를 합니다. 화가 나서 더 큰 돈을 집어넣거나 애꿎은 종목을 팔아버리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되뇌세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공부, 그것이 주식 공부의 완성.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에도 새로 공부해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시간이 많으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노후 자금을 불려가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욕심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지만 마세요. 공부라는 등불을 들고 있으면 그 괴물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1억 벌고 알거지된 그 결정적 이유는 공부 부족으로 인한 마인드 컨트롤 실패였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담을 그릇을 공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 이제부터라도 경제 루틴과 함께 그 그릇을 키워나가시죠.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공부하는 투자자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세요.
나는 매일 공부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투자자가 되겠다.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억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신념은 영원한 자산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내면의 목소리와 시장의 본질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배웠는가? 둘째, 주가 변동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만의 원칙을 떠올렸는가? 셋째, 수익이 났을 때 자만하지 않고 운이 좋았다고 겸손했는가? 넷째, 손실이 났을 때 공부의 기회로 삼고 차분히 분석했는가? 다섯째, 하루 30분 나를 위한 경제 공부 시간을 가졌는가? 이 5가지만 매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1억은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주식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부자가 되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으니 경제 루틴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가장 쉬운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곧 공부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신념을 가진 투자자가 되었을 때 돈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루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